즉 한마디로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건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다는 게 기관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꺼림칙한 면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기술들을 계속 진화해 나감으로써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리플만의 강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리플의 강점,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시간이 바뀌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리플의 장점을 얘기할 적에 3,000회의 초고속 결제, 그 다음에 수수료가 1원도 안 되는 초조 비용이 든다. 이런 것들이 주요 강점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200개, 300개 넘는 금융과 파트너십 등등이 강조됐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바라봐야 될 관점이 예전하고는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 XRP의 6대 핵심 강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즉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관점은 리플이 다른 코인들하고 대조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온디맨드 유동성 지원입니다. 한마디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써가지고 송금 중에 어느 통화라도 쉽고 빠르게 환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게 온디맨드 유동성 지원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간 XRP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즉 송금기간이 하루나 이틀 연장이 되면은 그 송금기간 중에 XRP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들이 받는 수수료에 비해서 더 큰 금액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렇게 안정성이 결여된 XRP 쓰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플은 XRP 슬리피지 방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클라이언트 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가능한 슬리피지가 안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슬리피지가 일어나면 그 차액을 리플이 보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특허로 인해서 대형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쓸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예요. 바로 이게 앞으로 리플을 이끌 가장 핵심 강점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들은 사실 XRP를 쓰기보다는 리플 레저를 쓰기를 바랍니다. 즉 그들한테 XRP는 큰 의미가 없어요. 송금할 적에. 그들이 리플 레저를 원하는 이유는 리플 레저는 즉시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금 속도가 3,000회에 이루어지는 은행 측면에 봐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리플 레저를 활용해서 빠른 송금을 함과 동시에 이거는 즉시 완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은 은행 간의 소액 결제는 대부분 차액 결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보낼 적에는 이때는 총액 결제 시스템을 쓰면서 이거를 동시에 정산을 해서 완결시켜요. 하지만 거래가 빈번한 은행들끼리는 하루 수백 수천 건에도 더 운영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있을 때마다 결제를 정산하는 게 아니라 하루치를 모아가지고 마감 시간에 우리가 니네 은행한테 줘야 될 돈, 니네가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을 나머지 차액만 건네줘가지고 거래를 종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XRP를 쓰게 되면 이거는 한 건 한 건이 총액 결제 시스템, 즉 즉시 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정산, 세틀멘트까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화두로 올라설 공산이 큰 게 모든 거래가 생각보다 많아지면서
이제는 은행 간 거래보다는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를 모을 때 과거에는 그거를 공짜로 데이터를 모았지만 이제는 일일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많아지고 거래 상대방이 다양화되면은 지금 같은 은행의 차액 결제 시스템으로는 그 많은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는데 그러한 시대의 빛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XRP의 즉시 완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통금융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본격적인 융합이나 결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통금융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을 최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전통금융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걸 모든 걸 토큰화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즉 전통금융 거래소나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제는 거의 모든 거를 동시에 다 취급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온체인이 이제는 결합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교류할 수 있는 인터레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리플 레저 네트워크가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간 리플이 공들여 왔던 게 기존 전통금융 은행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의 고객 친화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리플은 그간 정말 많은 이러한 다른 네트워크와의 교류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회사가 리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빛을 발할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송금 시장에서 리플의 RLUSD와 XRP를 함께 쓰는 이러한 투트랙 전략이 앞으로는 송금 시장에서 크게 맥히기 시작할 겁니다. 즉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른 속도로 거의 무료의 수수료로 이제는 송금 시장에 등장하면서 리플이 갖고 있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과 XRP가 같이 움직일 적에 이게 오히려 더 빠른 안정성과 XRP의 브릿지 통화 역할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송금에 있어서도 XRP와 RLUSD의 이 쌍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온디맨드 유동성 지원이라는 건 이 온디맨드는 리플이 제공하는 실시간 유동성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송금업체가 국제 송금을 할 때는 전통적으로 환전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프리펀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많은 통화들을 사전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 통화국의 은행에 자기들의 구자를 만들어서 그쪽에 상대 통화를 많이 이제 비축해 둬야 됩니다. 어느 쪽이건 은행으로서는 비축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일인데 XRP를 즉 ODL 시스템을 쓸 적에는 이런 비축 비용이 이제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쓰면은 모든 통화가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XRP는 세계의 어떤 통화라도 환전이 가능한 그런 브릿지 통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은행들이 그동안 비축해야 되는 그런 많은 유동성을 XRP가 대신해줄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형은행들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쓰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송금을 하는데 빨라야 하루, 늦으면 2, 3일씩 걸립니다. 2, 3일 사이에 XRP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니까 XRP가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큰 손해를 은행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은행 집단이 그동안은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봉에서 왜 유동성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10월 초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급락은
가격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붕괴에서 비롯된 시스템의 위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월 초에 벌어졌던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의 원인은 팔겠다는 매도세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증발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즉 시장 매커들이 팔겠다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이걸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아예 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대부분이 한 20분 동안 매수 버튼 자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에 걸어놨던 투자자들의 상품이 대부분 다 강제 청산 당하면서 이때 한 2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어요. 갖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다 날려버리는 셈인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원 문제로 돌아와서 이 ODL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최근 특허 출원됐습니다. 즉 XRP의 슬리피징, 가격이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된 겁니다. 이거를 슬리피지 방지 풀이라고 만들어서 XRP 가격이 내려가면 이 풀에서 자동적으로 차액을 보존해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풀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통화성의 풀을 집어넣어가지고 설사 XRP 가격이 내려가도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러한 풀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손해를 입으면 XRP가 그 손해액만큼을 보상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비로소 이 특허로 인해서 이제는 대형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허로 인한 XRP의 브릿지 통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XRP의 강점은 결제의 즉시 완결성입니다. 즉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은 전통 금융에서는 돈을 보내고 돈을 받는 과정 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제 개시가 결제 확정, 정산, 세틀멘트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이게 단계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 레저는 거래 승인과 정산이 거의 동시에 완료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3초 이내에 거래가 개시되고 거래가 종결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 거래 기록이 한번 쓰이면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으로 확정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5초 내에 결제를 확정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금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RLUSD라는 이 리플 발행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 시에도 XRP가 즉시 완결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단계에서 환율 리스크나 이제는 슬리피지 리스크나 송금 지연 사례나 결제 실패 가능성이 제로인 게 즉시 결제 완결성을 갖고 있는 게 리플 레저의 힘이고 XRP의 브릿지 통화의 힘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앞으로의 송금 시장에서는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인터레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서로 다른 분산 원장 또는 네트워크 간의 가치를 경로를 따라 라우팅해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이때 라우팅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원장들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내는 기술이 라우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송금인이 저 중남미에 있는 간장이 소국에 돈을 보내는데 이게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개은행을 아주 여러 곳을 들러서 가야 되는데 이 인터레저 기술을 쓰게 되면 이들한테 들러가는 과정을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면서도 중간에 환전을 가장
값싸게 할 수 있는지를 걸러내는 기술이 이게 바로 라우팅입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는 단지 자체 블록체인만이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또는 금융망과의 연결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이나 특히 은행 간의 그 인터페이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리플 레저는 고객 지향형인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기관 지향형 기술과 서비스의 주요 항목들이 리플렛 자체가 금융기관 및 지급업체의 연결망에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은행원이 그들의 컴퓨터를 끼면 거기에 단지 터치만을 함으로써 그들은 쉽게 리플레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은행하고 리플레저가 본질적으로 이쪽은 온라인이고 이건 온체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결합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의 난이도가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더라도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 한 번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리플이 개발을 해서 은행 측에 이제 제공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Demand Liquidity, 즉 ODL 시스템은 중간에 XRP를 브릿지 통화로서 활용해 목적지에 다른 통화가 예치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통화라도 XRP는 이거를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리플이 커스터디 업무를 확대하는 이유도 기관들의 그 수탁 업무 같은 거를 맡아 하면서 보안이나 규제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리플이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과 그 RLUSD과의 연계되거나 자산 토큰화 사업에 리플 레저가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기술 개발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그간 리플이 갖고 있었던 이 리플 레저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디파이 사업이나 RW 사업에서도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많이 채택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최근 리플 레저의 업그레이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리플이 어느 정도 열심히 지금 기관 친화형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리플 레저 버전 2.5.0이 개발됐습니다. 이때의 주요 개발 내용이 대부분 다 기관 친화형 기술들입니다. 토큰 에스크로, 배치 거래 처리, 퍼미션 두스, 퍼미션 딜리게이션 이런 기술들이 우선 과거에는 한 건씩 처리했던 기술이라면 이제는 병렬 처리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 리플 레저 위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는 것도 비록 퍼블릭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허가를 득한 주체들만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건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공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다는 게 기관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꺼림칙한 면이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들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기술들을 계속 진화해 나감으로써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버전 2.6.0이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멀티퍼포즈 토큰이라고 해서 한 반 정도는 기존 토큰의 정지를 갖고 있고 반 정도는 NFT 토큰의 정지를 갖고 있는 거를 한 토큰 안에 집어넣어서 양쪽으로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토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나온 버전을 들여다보면 안정성 버그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더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올 버전들도 발표를 했는데 버전 3.0으로 나오는 네이티브 랜딩 프로토콜은 기관들이 리플 넷저 온체인 위에서 쉽게 대출 프로토콜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토콜을 가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지식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버시 업그레이드를 집어넣는데 기관 고객이 민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그런 버전입니다. 그리고 또 나올 시큐리티 파이어월 관련 업그레이드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도록 방화장벽 기능을 도입해서 계정이나 거래 보안을 원장 수준으로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6월 달서부터 앞으로 연말 사이에 나온 기술 혹은 앞으로 나올 기술인데 얼마나 리플이 이러한 기관 친화형 신기술 개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